네. 그러면은 이제 대면이랑 비대면에 다 오셔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차는 죄송하지만 재구성은 거의 못했고요. 거의 그 7강의 value function 메소드 강의해 주신 거를 좀 충실하게 따라가는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지난 액터 크리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밸류 펑션스러운 게 약간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에서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이 벡터 크리틱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건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확장된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가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학습해 보자라는 얘기로 한번 나왔던 게 이제 가치 함수의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벡터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어, 샘플을 생성하고 그걸로 가치 함수를 피팅을 하고 그걸로 이제 정책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책 경사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책이 발전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가치 함수만 가지고 얘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을 선택해 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밸류 펑션을 좀 더 발전시켜서 명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냥 이 밸류만 가지고 뭐 모델도 없이 정책도 없이 그냥 밸류만 가지고 이제 강화학습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이번 강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샘플을 생성하고 이제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하는 거는 어드밴티지를 피팅을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이 어드밴티지의 argmax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선택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네, 화면이. 그래서 이거가 이제 뜻하는 바가 T번째 액션은 이 어드밴티지 함수의 가장 최대값을 낼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해서 그거를 확률을 1로 두고 나머지는 0으로 고정을 해라. 그럼 이거를 하겠죠. 규정적으로.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티지라는 거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어드밴티지라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산적인 행동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연속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산적인 행동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정책 파일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은 지금 정책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그거의 어드밴티지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에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V 파일을 아는 거겠죠.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일단은 그 테이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각각의 테이블이 이제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에서 액션을 할 수 있죠. 무슨 액션을 할 수 있겠냐면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네 개의 액션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이산적인 공간이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V 펑션을, 이 발리 펑션을 이 테이블에 다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그래서 일단은 전이 확률을 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이 확률을 안다는 거는 모델이 있다는 건데 일단은 모델이 있는 버전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따가 모델 풀이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의 스테이트와 이제 액션이 4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이 확률은 16 곱하기 16 곱하기 4의 텐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V 파일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일단은 어 처음에는 이 V 함수의 추정치를 이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V는 대충 이럴 것이다. 만약에 보상을 여기 얻으면은 뭐 여기가 보상이 많을 거고 여기는 적을 것이다. 뭐 그냥 처음에 이렇게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해준 다음에 어 부트스트래핑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기대값을 이렇게 정해주고서 보상과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그런 보상을 할인율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값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책이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파이에 대해서 어떤 음, 이 정책이 이 파이에 어떤 파이에 대해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자 하나의 액션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껍데기 바깥 껍데기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버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이벨리에이트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폴리시 이벨리에이션을 이렇게 재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계속 돈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추정값이었는데 이 V가 어느 지점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점점 실제 밸류 펑션에 맞는 그런 이 숫자들로 이제 고정점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벨류에이트는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책을 업데이트 한다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약간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좀 더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액션에 대해서 정책을 선정할 때 액션에 대해서 알규맥스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알규맥스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A에 대해서 이거를 최대화하는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 요 부분을 제외하고 요 부분만 최대화하는 A를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A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드밴티지의 알규맥스를 하는 것과 q 파이의 알규맥스를 하는 게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해졌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거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러면은 네, A랑 Q의 다른 점은 V를 빼냐 안 빼냐 차이밖에 없어요. 요거를 아, 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상관없다고 치고 그럼 요거는 A는 약간 상대값이고 Q는 절대값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 펑션이 정의 자체가 네, 어드밴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행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득을 볼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 이제 현재 밸류 펑션이랑 행동한 이후의 밸류 펑션을 빼면은 그만큼의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음, q 펑션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테이트 자체에 얼마나 이득을 본 상태인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절대값으로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 Q를 가지고 저희가 이 Q를 적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이 뭐냐면은 아까 그 상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행이 스테이트고 열이 액션인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각 SA마다 이제 해당하는 Q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정책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행이 있잖아요. 이 행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값을 저희가 만약에 요 스테이트 1이라고 했을 때, 요 줄이라고 했을 때, 요게 가장 커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액션을 저희의 정책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장 큰 값들이 행마다 하나씩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이제 V를 이 이 밸류 펑션을 Q에서 이제 A에 대해서 이 Q 중에서 가장 큰 값을 B로 넣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value iteration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Q 값을
처음에 보상 더하기 다음 이제 타임 스텝에 이제 밸류의 기대값으로 Q값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Q의 맥스를 취해가지고 V를 잡습니다. 그래서 V는 맥스 Q로 쓸 수 있음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이 오른 어 이제 이걸 가지고 Q만으로도 다 지금 Q에 대한 거죠. Q만으로 이제 이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V란 게 사실 유명무실하고 그냥 이제 Q의 맥스를 다 Q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Q를 피팅을 하고 여기서는 Q의 가장 맥스를 취한 거를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Q에 대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Q값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조금 뒤에 다시 또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저희는 피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연속 공간으로 끌고 와서 저희는 신경망을 활용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fited가 붙어졌죠. 그래서 fitted value iteration 아까 그 마지막에 봤던 그 value iteration에서 이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신경망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될 건데요. 일단은 비디오 게임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이제 뭐 유명하겠지만 가능한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아까 테이블에 적었던 것처럼 Q값을 다 계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에 대해서 펑션 어프로치 함수 추정기를 사용해서 어떤 함수를 근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밸류 펑션을 근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s를 넣으면 a가 나오는 s를 넣으면 리워드가 나오는 죄송합니다. 스테이트를 넣으면 리워드가 나오는 어떤 밸류 펑션을 근사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겠죠. 그 리워드가 아니라 리얼 넘버. 아, 그러네요. 네. 어, 밸류니까 근데 뭐 리워드랑 성원이 같기도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밸류가 리워드의 합의 추정값이니까 어쨌든 리워드를 추정했는데 네, 실수네요. 실수죠. 밸류니까 네. 실수가 어,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픽셀은 항아리 게임에도 해당이 되는데 픽셀이요? 아, 픽셀에서 그죠. 픽셀이 스테이트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각각의 상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어가 보면은 이거를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의 목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를 그냥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아까 밸류 이터레이션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이제 Q 값에 맥스를 한 거를 이제 신경망으로 수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fitted value iteration 알고리즘은 어떻게 변하냐면 이 Q 값에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는 Q죠. Q에 대해서 맥스를 취한 거를 yi 목표 값으로 정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와 이제 최소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파라미터를 정하는 이제 신경망 피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 어떤 전이 확률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뭐 얘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전이 확률 알아서 SI 이게 무엇이고 이거 기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저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죠.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S랑 A만으로 S 프라임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요 기대값을 계산하려면은 저희가 트랜지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책 파이에 대한 요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맥스 값을 구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액션을 여러 개를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정체를 하나 가지고 그거에 제한돼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상태에서 다른 액션을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맥스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샘플을 얻을 때 그냥 정책을 가지고 샘플을 얻는 다음에 보통은 오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면 그 스테이트가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폴리시 이터레이션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잠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뭐 어드밴티지나 Q 펑션이나 뭐 비슷하죠. 그래서 Q를 평가하고 Q를 가지고 argmax를 해서 이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Q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아까는 이게 V였죠. V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이 이게 원래 V였는데 요거를 했습니다. 아까는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할 때. 근데 이거를 저희는 Q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 네. 조금 고쳐가지고 Q로 바꾼다고 해도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괜찮은 이유는 저희는 이 V에 대해서는 음,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도 S 프라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또 V랑 Q랑 차이가 그 뭐야 V 프라임 VS 프라임밖에 없었으니까 VS밖에 없었으니까 네. 오티마이제이션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S 프라임은 어차피 트랜지션인데 일반적으로 아래 가정할 때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 있으면은 현재 스테이트랑 액션 있으면 다음 스테이트 알 수 있죠. 네. 시뮬레이트 있으면. 근데 지금 둘 다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뮬레이터 네, 시뮬레이트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일단 가정해야죠. 그래서 저게 V 대신에 Q를 넣는 게 좋은 이유가 V는 이제 한 상태에서 내가 다음 정책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오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Q는 상태랑 액션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V는 정책에 의해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어떤 게 있으면은 갑자기 디펜던트한 게 네네네. 좀 크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할 때 정책에 의존하고 V는 근데 Q는 좋은 점이 뭐냐면 샘플을 그냥 S랑 A를 했을 때 S 프라임이랑 리워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샘플을 할 때 어떤 정책이든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책에 오프 폴리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 오프 폴리시가 맞나요? 근데 여기 그 맞겠죠? 아직은 약간 그렇게 오픈폴리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네. 저 공식 자체는 온폴리시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게 폴리시 자체가 그레이디 셀렉션을 하고 있잖아요. RMX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온폴리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 때문에 나중에 오프 폴리시가 된다는. 약간 그렇게 뒤에 연결했던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점은 그 학습을 할 때 그 샘플이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가 보자면은 그래서 Q로 대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폴리시 이터레이션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밸류 이터레이션의 피팅 버전으로 이제 옮겨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피티드 밸류 이터레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아까는 Q 값에 맥스를 구해가지고 Y라는 목표를 만들고 신경망에 피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목표 값을 S랑 A랑 이 보상 더하기 할인율 곱하기 가치 함수의 기대값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Q 펑션을 피팅시킬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은 흐름이죠. 근데 이거를 전이 확률 없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 요거를 이제 대체를 할 겁니다. 요 기대값이 문제였는데 이거를 Q에 대해서 이제 맥스를 가지는 요걸로 이제 추정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가정하고 그거의 기대값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디 나왔지? 그래서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샘플 생성된 상태 SI 프라임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Q를 배우는 이제 반복 재개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이 확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S 프라임 샘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이 확률이 필요 없다. 어, 근데 저게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 밸류 펑션은 다음 스테이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가능한 액션이 10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가지를 시뮬레이터에 넣어가지고 다음 스테이트를 전부 얻어서 그거를 샘플링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저희가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액션 프라임에 대해서 Q 펑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S 프라임 똑같이 필요 저도 그쪽에서는 S 프라임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러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해한 거는 약간 여기서는 여전히 S 프라임이 필요한 걸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S 프라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트레이토리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그 S 다음에 S 프라임이 온다는 사실이 이미 트레이닝 세트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은 그거를 그냥 갖다 쓰면은 밸런스가 높으니까 샘플링을 몇 번 더 하면은 이제 컴퓨터 헤비해진다가 아닐까요? 음, 저기 밑에도 나오는 게 하이 밸런스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게 그걸 이제 여러 번 샘플링을 하면 컴퓨터 헤비해지는 거고 그 트레이저트리에서 뭐 그냥 트레이에서만 쓰면은 네 그러면 그러면 밸런스가 밸런스가 높아지는 높아지니까 거고. 근데 Q 펑션 쓰면 이제 밸런스는 낮아진다라고 음, 음, 뭐 바이어스는 둘 다 어차피 부트스트래핑이니까 있는 거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죠. 밸런스를 줄여야 되는 건데. 사실 두 개가 이상적으로 학습이 됐다고 가정하면 같은 시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자를 트레이젝토리에서 하나를 샘플링하면은 익스펙테이션은 보장이 된다. 바이어스는 없는데 베리언스가 큰 거고 두 번째 이제 Q 펑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어프로키메이션을 시키는 중이니까 바이어스는 있을 텐데 대신에 이제 그 트레이젝토리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도 좀 베리언스가 적다. 음, 그런 게 있어요. 음. 일단은 뭐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진행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그 장점과 단점이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 이제 오픈 폴리시로 샘플을 얻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게 또 장점이 되는 거고 하나의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아까는 뭐 벡터 크리틱은 이제 어 뭐지? 평가하는 거랑 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또 하이 베리언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 이제 수렴한다는 보장이 비선형 함수 검사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가지고 이게 계속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개선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가 정말 최적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밸류 펑션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PTQ 이터레이션을 정리하면은 이제 아무 정책을 사용해가지고 요거 샘플을 만듭니다. 그래서 SA, S 프라임, R에 대해서 이제 샘플을 구축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얼마나 수집할지, 어떤 정책으로 rollout을 할지는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연구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2번은 이제 모든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Y 목표값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제 QA에 대해서 이거를 맨날 나오는 거죠. 이거를 구해가지고 목표로 한 다음에 이거를 Q 함수를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럼 3에서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할 수도 있네요.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1번이랑 2번인데 그러니까 1번이 2번이 여기가 1번, 2번이고 여기는 그 데이터셋을 추가해가지고 학습을 더 시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K번 학습을 시키다가
다시 데이터셋을 또 모아가지고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얻은 데이터셋의 성격은 지금 폴리시로 바뀌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바뀌어 있겠네요. 데이터셋의 어떤 음, 분포가. 네네, 그, 저희가 아까 어프로크시메이션 한 이유가 너무 이제 뭐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니까 컨티뉴어스 막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못한다 스테이트 다 계산을 못한다인데 그렇게 어차피 콜렉트해서 트레이티 만들어서 이렇게 구할 거면 익스포넨셜 아닌가 그 평균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실 저 트레이렉토리로 구할 수 있는 거 익스펙테이션 말씀하시죠? 네, 익스펙테이션 vs라고 하면은 지금 그 트레이터리를 구할 때 네, 특정 트레이터리 한 점에서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은 네, 그 점에서부터 여러 브랜치를 다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트레젝터리를 N개 뽑아낼 거 아니에요. 중간에 분기되지 않으니까 그 하이 밸런스가 된다. 그 V 대신에 Q를 쓰는 거는 그 정책 의존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정책 의존도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제가 이해한 거로는 결국 Q 펑션이랑 V 펑션이랑 비슷하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 아까 그리디 셀렉션 하면은 오프 폴리시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V 펑션 가지고 Q 펑션을 정의할 수 있고 반대로 Q 펑션 가지고 V 펑션을 정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폴리시에 중독된다기보다는 그 밸런스가 좀 더 초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는 약간 정책 얘기가 더 많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밸런스 얘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강의로 읽어봤을 때는 약간 그 폴리시 디펜던시가 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그 V에서 Q로 갔더니 그 밸런스 줄어들었다는 그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둘다 엮여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일단 엮여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둘 중에서 뭐가 더 주가 되는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근데 사실 않고 베리언스가 많다는 게 그게 그 정책 의존도로 관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그런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진짜로 다 잘 하려면은 엄청 많은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다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샘플을 다 모으고 해야 되는데, Q로 바꾸면은 그걸 그냥 다 모든 정책 평등하게 저 토막만 가지고 모든 어떤 정책이든 저 샘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네요. 근데 저거를 다 가지고서 Q는 쟤를 다 먹는다. 그냥 어떤 정책이든 잘 이게 먹게. 그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토리가 기존에 있던 폴리시 가지고 생성이 됐으면은 네네. 그 밸류 펑션 업데이트 되면은 폴리시가 바뀐 거니까 그 트레이닝 셋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언바이어스도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Q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SAN만 있으면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ome 폴리시라고 그냥 여러 폴리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S가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은 그 이 S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했을 때가 얼마나 좋냐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랑 별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V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파이가 생겼을 때 V를 얻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다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새로운 파이에서 Q를 하는 거는 원래 Q를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둘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네, Q로 이터레이션을 돌린다라는 얘기였고, 이렇게 하면은, 전위 확률에 대한 지식 없이도 이제 Q 가지고 Q를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자유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데이터 사이즈, 이거를 얼마나 수집할 거냐, n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으로 n을 수집을 할 거냐, 그리고 요, 이
이 목표값 정하고 피팅하는 거를 몇 번 돌릴 거냐. 이게 K 파라미터를 또 정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를 몇 번 해가지고 얘를 몇 번 S로, 몇 번 스텝을 몇 번 밟을 것이냐.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제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처음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밸류 펑션을 가지고 밸류 펑션에 의해서 그걸 알규맥스를 취해가지고 정책을 넣는 방식 뭐 그런 걸로 이제 정책을 정한다. 정책이 명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치 함수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네, 처음 밸류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어 fitted q 이터레이션이 이제 오프 폴리시로 이제 이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오래된 샘플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정책은 q 함수에 이제 argmax를 뭐 해가지고 정책 이렇게 정할 수 있다. 뭐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S랑 A랑 뭐 요런 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과 관련이 없다. 근데 앞에서 다 했던 얘기라서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음, Q를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피팅을 하면은 만약에 테이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아까 요렇게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경우에 Q를 다 쓴 다음에 다시 돌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 맥스를 취한 다음에 요거를 밸류를 가지고서 이 기대값을 취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다 써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그 테이블 과정일 때는. 근데 이제 신경망은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떤 AS를 어떤 Q에 대해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어, Q와 Y에 대한 벨만 에러 최적화 과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러가 0이 되면은 저희가 최적 정책을 잘 수립해서 Q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면은 저희가 문제가 좀 시작되는데 이게 음, 아까 그 테이블 케이스에서는 이제 수렴을 할 수 있다고 고정점을 찾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고정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속 공간으로 나왔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어, 살짝 이 특수한 방식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집하고 평가하고 훈련에 이거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뭐 그런 건데 어, 이거를 K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은 이거를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이걸 업데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하나를 취해보고 요거를 샘플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금 하나 한 것에 대해서 이 Y를 계산하고 Q에 대해서 피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수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기존 추정치와 새로운 추정치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템포럴 플러스 에러라고 TD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고전적인 큐 이터레이션 방식 중에 일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부분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네, 이제 그 저희가 테이블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액션이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바둑이다 이런 거 하면은 칸이 361개밖에 없으니까 네. 361번 Q 펑션 갖고 해보면은 맥스 액션을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는 디스크리트 케이스가 아니라 컨티뉴어스 케이스를 다루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1강에서 나왔던 사람 걷는 거라고 하면은 그 모터의 방향값이 컨티뉴어스 할 텐데 네. 거기서 아규맥스 하는 액션을 어떻게 구할 건지가 있으면 오, 그렇네요. 그 부분이 영상에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좀 궁금했거든요.
그 3번에서만 이제 컨티뉴어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걸 보여주고 2번에서는 이해가 안 된 거 같네요. 저 잠시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바둑 이런 거면은 액션이 한 19 곱하기 19니까 361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361번 Q 펑션을 돌려보면은 네. 알게맥스를 가진 AT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자율주행 운전이라고 하면은 핸들 돌리는 각도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네네. 180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컨티뉴어스 네네. 하니까. 근데 거기서 알게맥스를 가지는 AT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러니까 음. 핸들을 10.5도 돌리는 게 맥시멈이면은 이거를 뭐 0.1 단위로 넣어볼 건지 1 단위로 넣어볼 건지. 근데 이게 또 단조적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가정도 없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한 곳에서 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거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극장에 나오면은. 이게 음. 알게맥스를 가진 액션을 어떻게 구할 건지부터 저는 요 부분이 문제인 거, 맥스 큐차는 게. 그러네요. 네. 만약에 해석적으로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으면은 사실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이런 식이니까. 그럼 액션을 결국 디스크리타이즈 해갖고 거기서 알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소프트엑스 취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지. 빛이 두고. 좋습니다. 음. A 자체가 연속이면은 샘플링을 하거나 그 그레디언트를 잡거나 딴 걸 쓰거나 그랬었는데요. 루시오 투즈는 브랜트 예산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트레이닝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이터레이션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 액션에 대한 그레디언트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샘플링해서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PX 하다는 가정을 거기서 뭐 이번 틈새로 한다든지 좀 귀찮아가지고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렇지. 좀. 아무튼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또 근데 있을 거니까, 아무튼.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그 컨티뉴어스한 거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파라미터라이즈 해갖고 넣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하고 막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한 거 하면 이제 딴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거 큐러닝을 안 쓰고. 큐러닝, 이상하다. 액션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트하게 하면은 해결할 것 같긴. 어지간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그냥 핸들을 1도 단위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네. 실제로 할 때는 나온 액션 뭐였지? 그 직선거랑 모멘텀 해가지고 스무스닝 시키면은 하원 게임을 한다 하면은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액션이 되게 센시티브하니까 한 각도 움직임. 여기 채소로 누가 열정 뭐 보내주셨어요. 열정을 보여줬다고요. 네, 연속 행동 공간을 위한 강화. 아, 그러네요.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그 지적을 해요. 오,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액션을 그냥 일단 생각해서 그냥 하는 게 그냥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그런 과정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가지고 뭐 액션이 되냐면 어떡하냐. 일단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 어디까지 했냐면은 네, 잠시만요. 어, 온라인 큐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봤고, 근데 이 온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그리디하게 알기맥스를 취해가지고 정책을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Q학습이 잘 수렴을 해서 이게 에러가 0이 되면은 그리디한 게 저희가 찾는 그런 Q 펑션이 되는 건데, 만약에 초기 함수가 Q 함수가 좀 나쁘게 추정을 했으면은 그때도 그리디하는 게 과연 좋을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알규맥스 정책은 일단은 결정론적인데, 그래서 우리 정책은 같은 상태에서 항상 같은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 나쁜 행동을 개선하지 못하고 좀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 Q에 계속 재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야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거가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정해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한번 두 개를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엡실론 그리디라는 방식이에요.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까는 1 아니면 그냥 0이었어요. 나머지는 0. 이렇게 대충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엡실론 확률을 추가해가지고 1 마이너스 엡실론의 확률로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알그맥스를 찾아가지고 액션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확률로 엡실론 확률로 다른 어떤 무작위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액션이 막 1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1 마이너스 엡실론 확률로 하고 나머지 99개 확률 중에서 만약에 엡실론의 확률로 나머지 99개 확률 중에서 또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뭐 1번이 가장 좋은데 100개 중에서 2번을 할 확률은 이제 엡실론에다가 또 A의 크기 빼기 1을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지만 그래도 무작위적으로 어떻게 탈출을 해볼 수는 있다. 그 나쁜 그 구덩이에서. 그,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음,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훈련 과정에서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Q 함수가 나쁘게 추정을 할 테니까 이거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 익스플로레이션의 어떤 확률을 좀 증가시킨 다음에 뭐 뒤로 갈수록 이제 이게 좀 줄어들게 만든다. 뭐 이런 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 Q 값을 이제 정확히 뭐더라? 뭐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 이 액션마다 확률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예요. 그 네, 뭐지? 소프트맥스랑 똑같은 음, 원리.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수적인 예인데 익스포네이션을 넣으면은 만약에 뭐 0.9, 0.1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지수를 취해가지고 그거의 확률이 이제 좋은 거는 아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좀 Q 값이 나쁘다고 치는 거는 확률이 아주 낮지만 그래도 없진 않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은 아까 엡실론 그리디는 1등 아니면 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은 이제 Q에 따라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Q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게 그래도 좀 그 조그만 애들 사이에서도 또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이 조금 첨언하자면 제가 있습니다. 어제 뭐 통계물리 시험을 보고 왔는데 오, 그 저희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소프트맥스도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통계물리에서 나온 건데 음, 그 확률이 E의 에너지 제곱의 비례를 하도록 이 차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 자연계에서. 음, 그래가지고 저기 Q가 이제 얼마나 이게 그 뭐지? 소모가 되는지에 대한 에너지에 해당하고 그래서 음, E의 에너지 제곱이면은 그게 확률이랑 이제 같은 그 차원을 가진 그런 그 값이 된다 그래가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전체값 더해준 걸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그게 이제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소프트맥스가 되기도 하고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거 딱 듣고 생각을 했던 게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이 결국엔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이 안 하던 짓을 해봤을 때 이득이 되는 경우를 찾겠다는 건데 네. 볼츠만 익스플로레이션 해버리면은 그리고 내가 하던 것만 매우 높은 확률로 선택을 하고 안 하던 거 할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될 텐데 아, 진정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의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안 하던 걸 계속 해봐야 되는데 하던 거를 하게 되는 그 힘이 더 커지게 되는 점점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강학습 해본 건 아니어가지고 아, 딱 들었을 때 이제 좀 마음이 든다. 직관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좀 이제 아닌 것 같다. 불편하다. 그래도 뭐 실제로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만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 또 이제 이거 다른 익스플로레이션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강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아예 제목이 익스플로레이션인 강의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나오지 1 않을까. 더하기 루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루트 Q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이거 무슨 끝날 때마다 뭐 리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큐펑션 온라인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온라인에 대한 얘기랑 뭐 이거를 익스플로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어, 밸류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얘네들이 뭐 수렴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아까 맨날 보던 그 알고리즘이 나왔고요. 이제 새로운 정의하는 게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B라는 게 등장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음, 이제 이거를 배만 연산자라고 부르고 어 이제 다시 테이블 세팅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테이블 가정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 V는 이제 각 S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S짜리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PA 요거는 이제 전이 확률로 S by S 확률이 될 거고 그래서 각 엔트리는 이제 상태와 액션에 대해서 다음 S 프라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를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를 그래서 정의하는 방식은 음, 이 모든 액션을 합친 그런 어떤 벡터가 있다고 그 A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에 이제 리워드와 음, 네. 여기 이 보상 최대값에다가 이제요 죄송합니다. 트랜지션의 할인율 곱해가지고 한 거를 B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B의 V를 계산을 이제 요 밸류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를 B의 B라는 배만 연산자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위에 여기 있는 걸 그냥 옮겨온 거예요. 이거 합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거에 V, 아, V라는 거에 B라는 거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를 V 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V에 B를 계속해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수렴을 한다면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최적 정책이 되고 그게 고정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최적 정책은 항상 존재하고 항상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이 더는 안 돼 있고요. 손대 못해서 그러는데 네. 어떤 B에 대해서도 항상 아이겐 밸류가 1이 되는 B가 존재한다는 건가요? 아이엠밸류가 1이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B라는 오퍼레이터가 네, 그 V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직전에 폴리스를 보면은 0 또는 1 해가지고 아규멘트하는 V를 폴리스니까 네네. 태블릿 케이스에서는 이제 모든 스테이트나 액션을 저 연산자가 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always exist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always unique까지는 저도 납득이 안 되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끝나는 점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좀 always exist는 자명한 게 저게 컨버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사이클을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을 돌려면은 그 맥스 값이 특정한 폴리시를 가졌을 때 가위바위보처럼 그 폴리시 1일 때는 폴리시 2가 더 좋아 보여서 폴리시 2로 갔는데 폴리시 2에서는 폴리시 3가 좋아 보여서 폴리시 3로 가고 1에서는 1이 좋아 보여서 1으로 가고 이런 사이클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네. 네. 아,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아래 익스펙테이션에 관한 거니까 아래 익스펙테이션이 높은 것보다 높은 게 적은 것보다 낮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논리 이런 거네요. 그것도 있고 그 저기 디스카운트 팩터를 애초에 곱해줬으니까 네. 무한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얼리스 익시스트까지는 좀 트리비얼한 것 같고 약간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네. 유니크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유니크 해야 할까요? 그러면 브리스타 1이 있고 브리스타 2가 있어요. 네. 빼면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다고 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세 개가 돼버리네. 너무 그게 뭐 무한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요. 아, 그래서 두 개 이상 있으면은 무한히 많은데 무한이 많으면은 모든 폴리시가 최적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걸까요? 무한인 거랑 모든인 다르긴 할 텐데. 그리고 사실 상수배 하면은 네. 네, 일단 밸류 펑션 자체가 상수배로 스케일링 하면은 그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 네. 상수배를 제외를 하고서 일단 독립이어야 되고.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두, 그, n개의 존재하면은 n개의 베이시스를 가지는 스팬하는 최적 공간이 생기는 건데 예. 그러면은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럼 제 논리도.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최적 점이 아니라 최적 공간이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모르겠어. 근데 이게 증명을 하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유니크 하다 하고 넘어간 건지 예, 이유는 설명을 안 했어요. 뭐, 네.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저식이 증명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어요. 증명이요? 약간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알아서 증명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그래서 같아요. BV는 맥스 A 어레이 플러스 뭐 해가지고 저식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충분한 지능이 있다면 여기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하고 가신 건지 근데 아니면 증명이 이제 다른 어딘가에 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루기 좀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간 건지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인지 이슈일 수도 있어요. 사실 위에 있는 거 보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데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음,
일단은 좀 진행을 그러면 그냥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이거가 이 고정점을 찾을 수 있는가, 밸류 이터레이션이 수렴을 하는가, 수렴을 하는가 아닌가가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컨트랙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B가 컨트랙션이라고 주장해서 가치 반복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랙션이란 무엇인가? 자, 컨트랙션이란 이제 저 정의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이제 V랑 V바가 있어요. 그러면 V랑 V바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이런 연산을 해줬을 때 이거의 어 이 놈은 이제 인피니트 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을 고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 놈이 이제 어떤 이 그냥 한 거에 무한대 놈에 어떤 상수를 곱한 것보다 무조건 작으면은 이 비를 이제 컨트랙션 축소 사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B가 만약에 컨트랙션이면은 이 V 스타라는 거를 이제 V 스타가 V 바가 여기 들어간다고 쳐보면은 이제 BV랑 BV에서 B 스타를 뺀 게 있겠죠. 근데 BV 스타는 이제 이거 같으니까 수렴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쓴다면은 요거를 이제 B랑 이게 만약에 컨트랙션이면 얘네들의 임의의 그 두 벡터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B가 컨트랙션이면 이거를 이제 얘네들을 수렴시키는 연산자다, B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컨트랙션인 거는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여기서는 증명 안 했는데 제 증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한 건 아니고 재민이가 있고요. 아, 민민이요? 전 수학을 잘 못해서 일단은 보면은 아,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거 보면은 요 정의를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요거는 아시죠? 요거는 이제 맥스를 요 안쪽에다 넣으면 맥스를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이 FG를 안쪽으로 넣으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두 개를 빼는 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Y를 빼내고요. 얘네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야 이거? 네, 삼각부등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는 정에 따라서 이건 갑자기 일을 더 얻어가는데 이 벡터 두 개를 뺀 거는 맥스를 한 게 더 클 테니까 이 무한대 놀미 정의에 따라서 이게 더 클 테니까 얘네가 이렇게 더 큰 거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요 항을 이제 요 밖으로 빼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확률이 1이 되므로 요게 이제 처음에 아 잠깐만 배터리 때문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보시면은 요것보다 요게 점점 크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크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얘가 S랑 A랑 상관없으니까 요 곱한 거는 얘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밸류 이터레이션에 이제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를 신경망으로 표현할 때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여기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요 파이라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파이라고 있는 거는 파이 오퍼레이션을 이제 추가를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요 놈이 있잖아요. 여기 L2 놈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 이 어떤 신경망이 그 파라미터가 변함에 따라서 가지는 그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특정한 아키텍처에서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거를 이제 어디 써 있냐? 네, 그거를 일단은 가설 공간, 가설 집합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 지도 학습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경망 학습을 할 때 이 공간, 이 가설 공간 안에서 목적 함수를 찾아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그거를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BV를 가지고 어, 이 단계를 정의해 보면은 우리는 이 BV에 맞는 이 V 프라임을 찾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BV가 있고, B 프라임은 이제 그 가설 공간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B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요 B에다가 이제 B라는 연산자를 한 거는 이 신경망 구조에서 이제 그 가설 공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V 프라임의 B 프라임은 이제 신경망 공간 안에서 정의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L2 놈 안에서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설 공간, 이 오메가라고 써 있는 가설 공간을 이 L2 놈의 이 선형 이 줄로 선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B가 여기 있고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대상 B 프라임이 이렇게 있는데 B는 이거를 벗어납니다. 이 선 안에서 벗어나서 BV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B 프라임을 가장 여기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지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BV가 여기 프로젝션 하는 요 점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쓸 때는 이 프로젝션 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V를 이제 B랑 파이까지 해가지고 요거를 찾는다라는 거를 신경망이 도입됐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설명을 안 했는데 파이도 이제 이 L2 놈 안에서 컨트랙션을 합니다. 컨트랙션을 하기 때문에 어 요것도 이제 여기로 수렴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파이도 수령 안 하잖아요. 컨트랙션이고 B도 컨트랙션인데 파이 B는 컨트랙션 아닌 거예요? 네. 이거 뭐라고 아, 하시죠? 수령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이 B는 컨트랙션이 아니라는 거 같아. 네, 그렇죠. 파이 네. 자체는 그 수령을 한다는 거 아,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나올 내용인데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B는 이제 맥스놈 그 인피니트 뭐 그 무한대 노음에 대해서 축소 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는 이 L2 놈에 대해서 최적화를 합니다. 컨트랙션이죠, 둘 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개 한 번에 한다? 그러면 이제 컨트랙션이 아니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 벨만 벨만이라고 하나? 벨만 백업에서 이제 컨트랙션을 할 때 이 별을 최적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B를 하면은 얘가 점점 다가가겠죠? 축소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여기 별이 여기 있는데 얘가 B에서 BV를 하면은 L2 놈에서는 얘가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져서 얘가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얘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두 가지 다 축소지만 둘 다 하면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축소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밸류 이터레이션에서 수렴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저희 오메가라는 하나는 선이 별을 안 지나면 당연히 수렴을 안 하잖아요. 음, 지나도 수렴이 안 되는지 그냥 모르겠지만 맘대로 가는 거니까 사실. 수령을 뭐 할 수도 있죠. 다른 점으로요. 그러니까 별의 대체제 같은 오메가 선이 다른 점으로요. 네. 그렇게 생각.
저기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는 게 네. 보장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컴퓨터전이라는 게 그거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왼쪽에 보면은 네. 이쪽에 B거든요. B 보면 이제 네. 네. 한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별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반드시 가까워지네. 네. 그리고 저기 V에서도 BV 하면은 별에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도 저 V 프라임이라는 점이 이제 저 파이 B를 한 점인데 네. 그러면은 저 V와 BV 사이의 거리와 V 프라임과 BV 사이의 거리는 그쵸. 가까워졌잖아요. 가까워졌네요. 근데 이제 V랑 그 스타 사이. 스타 사이의 거리랑 V 프라임이랑 스타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멀어서. 가까워졌냐 하면 이제 그게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그 BV가 적절히 잘 잡히면은 이제 실험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BV가 오른쪽으로 잡혔으면 이 별에 가까워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보장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프랙티스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프랙티스에서요? 네. 거의 이론상 된다랑 그 현실에서 된다 그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딥러닝 할 때도 이론상 실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거는 되죠. 그냥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굳이 앞에서 빨간색으로 이론상 안 된다라고 변별을 한 거는 실전에서도 실제로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 실전에서는 근데 좀 꽤 괜찮다고 좀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나쁘지 네. 않다. 뭐, 나쁘진 않다 했던 것 같아요. 휘펑션 하면은 나쁘지 않다. V가 아니라 Q로요? 그 얘기였나? 이게 아. 그래서 Q 펑션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제 뒤에 어차피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짤막짤막하게. Q로,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는 지금 밸류 펑션을 피팅을 했을 때 얘기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마지막에 제일 괜찮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오퍼폴리시나 뭐 그 베리언스 때문에 Q를 이터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Q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이제 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벨만 백업이랑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하니까 식이 비슷하니까 얘는 맥스놈에서 축소고 얘는 유클리디안에서 축소고 그래서 얘네들은 합치면은 축소가 아니다. 그래서 얘네도 밸류 펑션이나 큐 펑션이나 일단은 수렴이 보장이 안 되는 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q 학습을 어떤 목적 함수를 향해 가는 어떤 경사관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Q를 가지고 Q를 추정한 다음에 서로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어떤 최적점을 향해 가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수렴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음, 이거를 이제 경사항법으로 이제 Q러닝을 해가지고 경사항법으로 이제 뭐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맥스텀이 미분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뭐 이거를 Q러닝을 그레디언트 디센트하게 뭐 바꿀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건 약간 이해는 잘 못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이게 사실 맥스텀이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어찌어찌 되는데 이게 이 방식이 애초에 그 수치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을 보장하지 않는 그냥 q 이터레이션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액터 크리틱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수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부트스트래핑 업데이트 할 때 이제 네, 아무튼 그래서 벨만 백업이랑 이제 엘트 노무 이제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둘이 함께 하면은 수렴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피팅 방식의 부트스트래핑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하는 것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수렴 보장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얘가 얘 수렴을 어떻게 수렴 보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네, 어 그죠 그런 얘기를 해봤고 일반적으로 약간 이런 형태의 큐러닝이나 뭐 벡터 크리티까지 해가지고 이런 방식들은 대부분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방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갈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에 사실 실험을 수학적으로 안 할 수는 있는데 네.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만 되면. 저희 어차피 인공지능 할 때도 수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익스펙테이션 하면은 이제 수렴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음,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샘플링 하니까 어차피 발생하는 거 이제 수렴하는 아니요 진동하는 그 공간이 충분히 작으면 상관이 있다니까. 네. 좀 이제 저 오메가 있고 스타 있으면 얘네 사이에서 막 이 정도 되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좀 후렴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대충 뭐 가까워지긴 할 테니까. 멀어지더라도 별로 안 멀어지고 음. 뭐 근처에서 다른 괜찮은 곳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니까. 아까 뭐 또 해소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요? 좀 뭐였죠?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그 해소가 안 근데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해소를 못하는 방법론인 거 저거 증명 아까 못하고 넘어간 거 그 수렴 그 유의라고 네, 그거 유니카가 유익도 어디였더라? 유익한지 이제 모르겠지만 유익하겠죠? 그것을 BTS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면 안 돼. 그러게요. 수학 잘해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거도 잘해요. 생각보다 못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미국에서 새로- 대학 시험 수능 새로 나온 문제들 있잖아요. 네. 올림피아드를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있던 애들은 잘 풀거든요. 본 거죠. 이제 솔루션하고 신경을 못 푸는 거. 새로 나온 거를 조금 이게 그럼 지금까지 그렇죠. PT가 수능 100점 맞았다 이런 게 사실 기출 분석. 트레이닝 셋에 넣어버렸다. 맞아요. 이거 어디서 본 거네? 그러면서. 근데 막 오픈 AI에서 만든 거 막 그런 것도 그렇게 막 못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당연히 그걸 테스트했겠죠. 얼마 전에 이제 논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R을 써서 학습한 모델들이 그 좀 퍼포먼스가 사실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어떤 수학에서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게 그 태스크를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K번 질문했을 때 한 번이라도 올바른 증명을 대답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되는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줘 이런 거는 이제 증명 오토메이션 툴 같은 게 있으니까 N번 물어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류의 태스크에서 K번 질문했을 때 한 번이라도 맞는 대답을 한 확률을 FK라고 하면은 네. 이제 K가 보통 100 정도까지는 추론 모델에서 높았는데 대부분의 모델에서 200번, 300번 똑같은 거 물어보면은 이제 일반 모델들이 추론 모델보다 답을 좀 잘했다. 그래요? 결과가 있어서 성공 중에 한 번만 맞추면 되는 디스크에서는 일반 모델이 낫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인공지능 R을 사용한 인공지능에서 근본적인 문제 같다. 약간 오히려 약간 발산적인 사고를 못 할 수도 있겠네. 발산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로드 펑션 수정해가지고 해결한다고 쳐도 그게 해결이 된 건지 아니면은
원래 1000번 시도했을 때 역전되는 게 이제 10,000번 시도했을 때 역전되는 걸 느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 게 사람이 좋아하는 이거지 해주고 하잖아. 사람이 좋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모델이야. 그건 또 그게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다. 음, 못하는 것도 사람다워지고 있고. 스테디움에서 올림피아드도 그 얘기했어요. 저희가 프로도 잘 못한다. 아, 사람도 잘 못한다. 올림피아드 빵점이네. 그래, 나쁜데, 이거. 나쁜데 나도 깜짝일 것 같아. 저희가 인공지능한테 너무 과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닌가. 인공지능이잖아요. 똑같은 지능으로 이제 대우를 하면은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하면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인공지능 이 빵점 맞았다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제 진행으로 이제 뭐지? 존중을 해줘야 된다. 또 뭔 생각이네요. 저는 이제 전부터 약간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라서 좀 분석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보면서 네. 아 그럼 인간 지능은 분석할 수 있나? 그니까요. 인간 지능도 블랙박스인데. 인간 지능을 인간이 안다고 착각을 하는 일보다 지능이 너무 높은 게 아니라 공감이라는 이제 기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포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또 하네요.